구독자 100만 유튜버 A님, 연매출 5억이 넘어가자 콘텐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수익은 법인으로 정산받고 어머니 월급 주고 동생은 SNS 담당으로 올렸고요. 거기다가 법인 명의로 차량 뽑고 촬영 장비도 전부 법인으로 샀습니다. 5년간 이 구조로 아꼈다고 생각한 세금이 약 5억 원이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5년 뒤에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온 거죠.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실체가 없는 것 같으니 법인으로 처리한 경비들을 모두 부인하겠다. 가족 인건비도 가공으로 보겠다. 법인카드로 쓴 내역들 개인적 사용으로 봐서 다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5년치가 한꺼번에 뒤집혔는데요. 최종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보니 가산세까지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꼈다고 생각한 세금의 2배 정도가 나온 거죠. 그럼 A님이 처음부터 탈세를 기획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법인이 좋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고 법인 만들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5년간 굴러가다 한꺼번에 터지게 된 거죠. 콘텐츠 법인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하는 게 훨씬 어려운데요. 오늘은 어떤 구조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보이는 패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수익, 협찬, 웹툰 플랫폼 정산 이걸 전부 개인으로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최고세율이 49.5%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2억 이하는 약 10%, 2억 초과는 약 20%입니다. 이 차이만 보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법인이 돈을 번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유튜버가 영상 혼자 찍고 웹툰 작가가 혼자 그린다면 그 수익을 법인 통장으로 받는다고 법인 소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법인을 만들었는데도 법인이 부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세 가지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법인이 수익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웹툰 작가 B님은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 정산금이나 단행본 계약금, IP, 라이센스 수익 같은 걸 전부 법인 매출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웹툰 작가가 법인을 만드는 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독자 수십만 급의 연재 작가면요. 혼자 작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업계에서도 팀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는 경우죠. 그런데 빈님의 법인 장부를 열어봤더니 어시도 없고 채색힘도 없고 편집자도 없었습니다. 분명 팀이 필요한 구조가 맞는데 팀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팀이 있었는데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팀원들도 있고 돈도 지급했는데 작가 B님은 이걸 신고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는 본인 개인 계좌에서 팀원들한테 지급했고요. 이렇게 되면 법인 장부에 비용들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정산 계약을 법인명의 계약으로 안 하고 작가 개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 팀의 실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상 이거 실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겠죠. 법인 실체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팀원이 법인 소속으로 직접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법인 통장에서 이체돼야 되겠죠. 플랫폼 계약과 정산은 법인 명의로 되어야 하고요. 결국 법인이라는 그릇에 실제 사업 운영이라는 내용물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릇만 만들어 놓고 내용물을 작가 개인 혼자 담고 있었다면 그간 법인으로 아꼈다고 생각한 것의 2배, 3배가 추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가족 인건비 지급인데요. 이런 유형의 법인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패턴이면서 사실 이건 모든 법인의 공통 문제점입니다. 유튜버 C님은 어머님을 콘텐츠 기획 담당으로, 동생을 SNS 홍보 담당으로 등재하고 사대보험도 가입하고 급여도 법인 통장에서 이체했어요. 서류상으로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세무조사나 소명을 할 때 조사 담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어떤 기획 업무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또는 동생분이 운영한 SNS 계정, 게시 이력, 업무 지시 내역 보여주세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급여를 실제로 이체한 사실이 인건비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돈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했느냐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특수관계에서는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는데요. 제3자인 직원이라면 계약서 하나면 끝날 것을
가족 인건비라면 실제 업무 수행의 흔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일지, 회의록, 작업 결과물, 커뮤니케이션 내역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급여 이체까지 맞춰줘야 가공 인건비로 부인되는 걸 피할 수 있겠죠. 단순히 촬영 현장에서 도와줬고요. 댓글 관리해줬고요. 회의 참여했고요. 이런 수준의 구술 소명으로는 인건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국세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가공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해당 인건비 전액이 비용에서 부인되기 때문에 법인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가족한테 나간 돈을 이미 다 썼는데 세금은 고스란히 2배 다시 내야 되는 거죠. 아, 가족이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인 자산 사적 사용입니다. 용어들이 너무 딱딱하죠. 저도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법인명의 차량과 법인카드, 법인 대표님들이 무감각하게 쓰시다가 가장 크게 당하는 영역입니다. 법인카드로 썼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 차량은 법인명의니까 뭐 다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겠죠? 법인명의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 썼느냐를 보거든요. 국세청은 카드 사용 데이터를 촬영 스케줄이 없는 주말인데 대형마트에서 지출, 백화점 식품관에서 지출, 서울 사는데 제주도 리조트 인근 주유소랑 식당에서 결제, 그리고 가족 단위 테마파크 근처 식당, 이런 지출들을 썼다면 생활비 패턴과 업무 패턴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걸러냅니다. 업무상 접대인데 왜 항상 주말에 식당에서 결제가 됐는지, 콘텐츠 촬영 관련 비용이라고 했는데 늘 집 근처 마트 지출했는지, 차량도 마찬가지인데요. 업무용으로 원래 비용 처리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행일지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운행일지 없이 차량 관련 비용들을 뭐 감가상각비나 렌트료, 보험료, 유류세 이런 것들을 전액 법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 초과하면 운행 일지에 따라서 업무 사용한 비율만큼만 인정되거나 또 소명을 못하게 되면 다 대표자 상해로 처분됩니다. 즉, 사적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법인세가 추징되고 대표자 개인은 소득세까지 추가됩니다. 이건 아낀 게 아니라 오히려 2번 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법인 명의 스포츠카로 드라이브한 사진, 일상 브이로그에 등장하는 가족여행과 맛집 방문, 그리고 샵 버카로 식사, 이런 해시태그들. 이런 것들은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세무조사관 입장에서는 굳이 수고를 들일 필요도 없는 자발적 증거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람 눈에만 띄는 게 아닌데요. 국세청은 23년도부터 AI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시작했고요. 2025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과거부터 수천 건의 조사 실적을 학습한 이 AI의 적중률이 이미 70%,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고된 소득과 카드 사용액, 자산 취득 내역, 그리고 SNS에 올라온 소비 패턴까지 교차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본다는 거. 시간, 장소, 요일, 업종 패턴, 그리고 이제는 그 분석을 AI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통하던 시대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그럼 법인은 위험한가요? 언제 맞나요? 하시는데 법인이 맞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편집팀도 있고 채색 스태프 있고 굿즈나 IP 사업까지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고 광고 계약도 법인이 직접 한다면 이런 경우라면 콘텐츠 법인이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되겠죠. 법인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구조가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게 없다면 법인은 절세 도구가 아니라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체크해 보세요. 하나, 법인에 등재된 가족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지요. 업무일지나 계약서 활동기록,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지. 두 번째, 법인카드나 법인 차량 사용이 촬영, 제작, 업무 중심인지, 내 개인적 생활 중심인지. 세 번째, 법인으로 들어오는 광고나 협찬, 플랫폼 정산 계약이 실제 주체를 법인으로 했는지, 개인으로 했는지. 만약에 법인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만들기 전에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설계를 먼저 해보셔야겠죠. 5월에 종합소득세 전에
지금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써주시고요. 개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버나 웹툰 작가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빠뜨리는 소득, 애드센스 달러부터 현물 협찬까지 국세청이 어떻게 찾아내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